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 투자 언어, 토지 투자 기초반은 투자 언어의 익숙함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익숙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의 익숙함. 그렇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용어에 대한 익숙함, 공식에 대한 익숙함, 이게 있어야 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파트 투자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가 왜 어려울까요?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모르니까 토지가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 법만 속된 말로 조장창 암기하니까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이게? 암기하는 것이? 이건 시험 테스트죠. 시험문제죠. 이거 암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 익숙해져야 그 다음은 실제 가서 투자 고수들이냐 아니면 지자체 인허가권자라든지 담당자 아니면 이장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익숙함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토지 투자 기초 언어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려고 거의 매일 하루씩 하고 있거든요.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실전 고수들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목변기 오픈을 합병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지적 측량, 여러 가지 측량이 있거든요. 측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면 좋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거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측량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지적 측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것도 2019년에 포스팅 했었던 최초에는 이렇게 했고요. 지적 측량에 대한 내용 정리합니다. 이 지적 측량을 우리가 알려면 기본적으로 요거 지적 측량 바로 털을 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 즐겨찾기 해야 되겠죠. 이게 즐겨찾기 한번 잠깐 갔다 와볼까요? 측량 발효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설명 보면 아주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서식도 있고 측량 안내, 종목, 절차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제 그 내용,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차례차례 보셔도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가져왔어요. 지금 그거 보겠습니다. 종류입니다. 지적 측량은 지적 세부 측량이 있고요. 지적 기준점, 지적 확정 측량으로 분류됩니다. 어렵죠? 그죠? 그냥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얘기 보겠습니다. 지적 세부 측량은 우리가 많이 하니까, 세부 측량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언어적으로. 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움직이는 거죠. 땅이 움직인다고요? 그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어떤 땅이 있습니다. 이게 500평인데, 500평. 이걸 잘랐어요. 그럼 250평, 250평 나눴다고 쳐요. 250평씩. 그러면 뭐가 바뀐 거죠? 땅의 모양이 어떠냐든 면적이 바뀌었죠. 이런 거를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이 발생하는, 있죠? 발생하는 것이 분할을 잘랐잖아.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이동됐잖아요. 이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걸 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측량이 대표적입니다. 등록 전환 측량. 이것도 축척이 달라지니까 등록 전환 측량은 언제 많이 하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임야도는 임야 아닌 걸로 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임야 축척은 6천분의 1이잖아요. 이건 1200분의 1 일반 토지는 이런 경우는 등록 전환할 때 이동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동입니다. 신규 등록도 뭐예요? 처음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죠. 이런 걸 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경계 복원. 이건 복원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전에 있던 것을 복원하는 거잖아요. 원래 상태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그 모양 그대로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선 영세측량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동하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땅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개념을 이해되시죠? 이동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분할 측량 이거죠. 그러니까 측량할 때 토지 이동이 발생했어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할까? 분할 측량이나 이런 측량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을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야겠죠. 차츰차츰 하나씩 보면 될 겁니다. 지적 기준점 측량. 이거는 지적 기준점은 뭐예요? 우리하고 크게 무관한 것이 뭐예요? 측량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경계 보건 측량.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경계 확인을 하기 위해 주로 실시합니다.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볼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점 표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 확인 이랬죠. 그 다음에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네요. 경계 확인 측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경계의 어떤 경계를 확인한다. 이거죠. 확인, 경계 확인입니다. 알겠죠? 어떤 경우에 설치하게 되냐면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 경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어떤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짓잖아요. 만약에 빌라라든지 신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신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디가 경계에 있는지를 알고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침범하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확인하고 뭐 파일을 박는다든지 뭐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 전에 하는 것이 경계 복원 측량하는 거죠. 이렇게 이 신축하기 위한 경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를 설치를 위한 경계 확인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경계가 만약에 경계 담장이 있다고 쳐요. 담장. 그죠? 근데 담장에 딱 내 경계에 있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득이하게 이게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훼손되면 이거를 누가 복구해야 돼요? 이 공사한 사람이, 건축주라든지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를 나중에 복구한다든지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 침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땅이 아니야. 그럼 내가 경계 측량하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훼손되면 물론 보상해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할 때 하는 것이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 토지 매매시 확인, 뭐 임야, 개간하거나 묘지 조성하거나 볼목을 위한 경계 확인, 이 경계 확인은 복원 측량은 이런 경우 한다. 이 얘기를 많이 복원 측량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적 현황 측량을 보겠습니다. 이게 현황 측량. 이게 보면은 지적 현황 측량은 토지, 지상 구조물, 건축물이 아직 아니에요. 지연, 지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 현황, 점, 선, 요거 지적 경계 현황은 뭐예요? 여기 끝에죠? 이거 볼까요? 경계 복원 측량은 뭡니까? 이 끝에잖아요. 여기 끝에. 내 땅. 근데 지적 현황 측량은 뭡니까? 뭐예요, 이거는? 건축물이 올라갈 때, 건축물, 구조물이라든지 지형지물, 점유하고 위치 현황입니다. 그렇죠? 요거죠. 빨간색으로 하는 거. 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미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준공할 때 얼마큼 면적 차지했는지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얼마큼 있는지 내 땅에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경계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더 내용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유사한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 등의 점유하고 위치 현황. 좀 했죠? 이 위치 현황이나 면적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서 뭐예요?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건축물 준공되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유 면적 확인하죠. 이게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어떤 경우에 측량을 실시합니까? 건축물 위치 현황. 그렇죠? 그 다음 담장, 옹벽, 전순지,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면적 확인. 인접 토지에서의 침범 면적 확인할 때는 물론 합니다. 침범 면적을 확인해지만큼 침범해서 그 해야 되겠죠. 측량 얼마큼 확인했는지. 도로, 구호 등의 위치, 점유 면적 확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경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경계고, 이건 뭡니까? 점유하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한다.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알겠죠? 국공유지 점유 면적, 점유 면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선, 현 지정에서 면적 확인, 점유 면적, 그 묘지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현황, 지적 현황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물 외벽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적 현황 측량은 이런 경우다.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이게 뭔 말이냐면 도시 계획선이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가 제일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도시 계획선. 건축 허가 시에 도시 계획선이나 도로 후퇴선 같은 거 확인하고자 할 때 실시합니다. 도로 후퇴선 같은 경우가 확인해요. 이만큼 만약에 도로가 쳐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만큼 후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얼마큼 후퇴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것이 도시계획선 명세 측량입니다.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 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해요. 도로 후퇴선. 이거 할 때 도시계획서의 명시 측량입니다. 이 땅은 뭡니까? 도시계획서니까 내 맘대로 못 짓는 거죠. 오히려 비워두고 여기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때가 좋냐면 내 땅이 있는데 도로가 있어요. 작아요.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뒤에 삐뚤삐뚤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쪽은 3m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때 측량하면은 얼마큼 내가 못 쓰는지 알 수가 있겠죠. 도시계획선 용시 측량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뭐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선 용시 측량입니다.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 안 하는데 진짜 이 몇 평 한 평에 몇백만 원씩 하는 데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물론 경계 보건 측량으로서 어떤 할 수 있지만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명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분할 측량.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분할 측량.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일부의 건축 허가 시 주로 실시합니다. 실무적으로 잘 접하는 것이 분할 측량이죠. 가장 많이 접할 겁니다.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하고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 측량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분할 측량 보겠습니다. 유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세 필지죠.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의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의 일부에 대해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바꾸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당연하죠. 다음 도로 확보, 도시계획선에 따른 분할. 아예 분할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 농전용, 찬전용,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분할. 이게 우리가 많이 하죠. 이렇게 분할 신고하죠.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묘지는 작은 면적도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토지 일부의 매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죠. 일부를 매매할 때 매매의 분할하지 않습니까? 매매의 분할을 일부를 매매할 때 분할하고 인접 지번과 합병 조건에 따라서는 분할, 서로 교환한다든지 할 때 있겠고요. 법원이 확정 판결 이런 분할도 있고요. 공유토지를 분할, 공유지분에 의해서 누가 갖냐 이거죠. 국공유지 분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할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전용 할때 분할이라든지 매매의 분할 참 많이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측량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임야가 건축 허가, 형질 변경, 개발 행위를 바꾸자 할 때 실시합니다. 그래서 산인데 임야가 이건 산이죠. 근데 이거 임야인데 지목은 임야인데 산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작은 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이거는 6,000분의 1로 측량한 거니까 이렇게 작게 나오죠. 이거는 1200분의 1로. 그렇죠? 1200분의 하면 문제가 크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뭡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유적지에 옮겨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합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이런 거 받을 때는 그 주위에 토지가 도로 같은 게 다 어디에 있어요? 토지대장 있잖아요. 토지대장. 그렇죠? 도로, 뭐 다른 토지하고 임야만 임야대장이 있으니까. 그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하고 붙어 있는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도로에 맞게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임야를 지적도에 이렇게 박등록처럼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야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해했죠? 이런 경우에 실시합니다. 산림, 형질 변경, 개발행 허가, 준공, 개간 준공, 보전임지, 전용, 인허가를 특한 등록 전환.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임야를 변화를 갖게 하는구나. 이럴 때는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임야의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 전환이 대부분이죠. 그대로 있으면 등록 전환이 필요 없는데 어떤 개발행위 할 때는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 기준이 토지대장 기준으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토지대장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등록 전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신규 등록 측량을 보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죠. 보면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이때 제일 많죠. 새로 조성된 토지나 위에 등록된 토지를 등록하자 할 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시범 매립. 새로 이럴 때는 신규 등록하겠죠. 미등록 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투자 찾는다. 어떤 건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매립했는데 땅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신규 등록 측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확장 측량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산에 어떤 산점 보면은 이거 참 땅에 이렇게 뭐 박혀 있다든지 이렇게 숫자 어떤 조그맣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근점을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무 시간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실무 시간 때는 8주 과정 때 그때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나올게요. 지적 도근점 측량과 지적 세부 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 삼각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골격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확장 측량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국민시민 매립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 확장 측량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크게 되지 않는데 우리는 뭘 확인하면 제일 좋다? 경계, 복원, 측량. 그죠? 그 다음에 직접 현황, 측량. 그죠? 그 다음 분할, 측량.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많이 더 알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필수적으로 분할, 그 다음에 뭐, 지적 현황, 요 세 가지는 알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고요. 지적 측량 바로 초록센터에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잘 됐습니다. 이런 자료는 굿이죠. 투자에 있어서 꼭 만나게 되는 것이 측량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의한 측량은 정말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는 매매 분할이죠. 실전 투자 반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꼭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기 있죠. 수수료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 측량 의뢰시는 지적 담당자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선정해서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뢰하면은 수수료는 의뢰 시에 50%, 측량 전날까지 완납해야 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됐죠? 2019년 지적 현황 수수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19년 것이 포스팅이 2019년이기 때문에 일단 2019년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최신 2023년 자료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3년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 뒤에 먼저 설명을 돕기 위해서 2019년 자료를 그대로 하십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RF의 분할 현황 그 측량을 예를 들어서
뭐 한번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할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별로 한 필지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은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돼 있죠? 단위가 뭐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한 필지 분할 후죠. 분할 후 한 필지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땅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81,700원이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로 분할되면 얼마 수수료가 있다고요? 분할한다면 337,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볼게요. 1000평방미터를 4개 필지를 분할하면 4개로 나눈 거예요. 4개 필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337,000원 곱하기 4필지에서 이 134만8천원 정도가 나오고 감면적으로 하면 약 이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2개 필지로 한다면은 38만7천원 곱하기 2개 필지 하면 이만큼 나온 것이 2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를 많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나누면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적게 나누면 비용이 적게 나는 거고,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하고 요 금액이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다릅니다. 예전에 포인트한 걸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는 것은 이제 첨법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 금액의 오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근점, 측량 기준점, 뭐 수수료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분할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도시 계획서 명시 측량, 수수료 산출표입니다. 산출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 나왔죠? 이렇게 분할 측량, 경계 보건, 지적 현황, 도시 계획서 측량 있죠?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죠? 여기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필지 여러 개 하면 여러 개 다 틀립니다.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겠죠? 필지가 뭐 여러 개 있어. 뭐 근데 뭐 합치고만 하잖아요. 공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합치 안 하고 뭐하고 계산이 좀 복잡하죠. 우리는 이걸로 해서 대략적인 산출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이제 어떤 웹사이트 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시겠죠? 한 필지가 얼마라고요? 공시지가별로 다릅니다. 이렇게 면적은 뭡니까? 1500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보다 크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는 또 다릅니다. 금액이 임야가 더 많이 나가네요. 그 다음 수치 또 이렇게 나오고 경계 보고 측량 금액이 좀 틀리죠. 그 다음 분할 측량하고 경계하는 거니까 분할이 더 쉬운가 봅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현황 측량 딱딱 찍어서 하는 거니까 도시 계획서 명시 측량.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 보니까 한 필지죠. 지적 경계 보건 측량 원래 한 필지잖아요. 잘라졌지 않 이동이 없잖아요. 이런 건 분할은 이동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 있는 거죠. 이제 분할로 뭐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이제 조견표가 나왔는데 아래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축척 변경 측량, 지적 불부합지 조작 측량, 조견표입니다. 실무적으로 등록 전환 대상이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땅 먹었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땅 먹었으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샀는데 나중에 내가 뭐예요? 샀는데 이만큼 5,000평을 샀는데 측량 뭐 나중에 보니까 팔 때 보니까 새로운 매수자는 측량했더니 4,800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200평 어디로 간 거예요? 내 땅 먹었죠 뭐. 그래서 내 땅 먹었다는 표현은 이때 나오는 거죠.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등록전환 대상을 하면 하는 게 좋다. 뭐예요? 큰 임야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신규 등록 측량 나왔죠? 도에 토지 임야 이렇게 한 필지 있죠? 이렇게 금액별로 이거는 면적이 이만큼이고 면적이 크면 또 다르죠. 군지역은 틀리죠? 구지역은 더 비싸네요. 그렇죠? 시지역 있고 군지역 있고 다 틀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2023년 지적 측량 수수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따로 첨부했습니다. 이 금액들만 틀려요. 이 금액들만. 그래서 2023년 측량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반환 사유가 있습니다. 현지에 출장하기 전 누가 측량하시는 분이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출장 안 했으니까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그러니까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한 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 전원을 차감하는 거죠. 뭐 이렇게 현지 측량을 하였으나 뭐 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 이건 전액이죠. 현안 여건상 수모 뭐 장애물적 변경 사항으로 해서 측량이 뭐 안 돼.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이 현재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는 관할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요거 하나 알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반환은 출장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그렇겠죠? 근데 감면 사유도 있습니다. 감면 사유가 조금씩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감면서 이거 일단 큰 제목만 먼저 볼게요. 경계 보건 측량 재의뢰 감면 재의뢰 감면하면은 감면해 줍니다. 보건 경계 측량을 다시 하면 그죠? 다시 하면은 감면해 줍니다. 50% 있죠? 그 다음에 뭐 큰 제목만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적 수수료 감면 대상 패키지 측량 두 종목 이상을 측량을 동일지 보는 게 두 가지를 하면은 또 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 측량, 농촌 주택 개량 사업 감면해 준다. 유공자 장애인 감면해 준다. 재해복구 측량 감면해 준다. 행보 나눔 측량 감면해 준다. 요거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냐면 지적 측량 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뭐또 지적 측량 신청 뭐쭉 있고 인터넷 신청 뭐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디를 보냐면 이거 화면이 잘 넘어가네요. 지적 측량 안내를 먼저 보면 여기 지적 측량 안내가 이거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나오네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지적 측량 그 메뉴가 자 측량 안내 지적 측량 안내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식에 있고 지적 측량 여기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 감면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지적 의뢰, 측량 제의뢰, 좀, 안 보이나요?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넓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 측량, 제의뢰, 감면 서비스. 그렇죠? 측량입니다. 아까 경계보건이었는데. 그래서 90% 뭐까지 했냐. 12개월 이내에 제의뢰 시에는 감면해드립니다. 경계보건, 등록전환부나 지적 현황 측량 후, 요거, 조금 전에 경계보건만 썼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포스팅할 때 요것만 썼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 전환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 분할도 이제 되네요. 이제 현황 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유의사항은 동일 소유자 다르면 안 되죠. 동일 소유자 하나에 적용하며 등록 전환 분할, 기존 현황 측량의 경우는 기존 설치한 분할,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면하는 것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보건 측량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으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적용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계보건, 도시계획서 명시, 등록전환, 분할 지적 측량, 알겠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하니까 그거고 경계보건, 당쪽 측량 경계 표시점이 없어졌어요. 말뚝 같은 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빨간 게 박은 거 있거든요. 여기 박은 거. 이거 없어질 경우 다시 할 수도 있죠. 진짜 측량 당시 장애물로 인해서 경계점 표시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서 장애물 없앴어요. 그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요청으로 경계 표점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경계점에 재확인하는 경계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 분할, 지적 현황은 공부 종료 전 기존 설치한 분할선, 현황선을 재표시 의뢰하는 거죠. 다시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입니다. 이 최소 제한 없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보시면 감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지적 측량수술 감면 나왔죠? 패키지 측량을 조금 전에 봤죠? 동일 기본은 두 종목 이상 측량하는 경우. 그러면 뭐라 하십니까? 두 종목 이상 측량하는 것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동시에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지. 두 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 종목당. 처음에는 한 종목은 그대로 봤는데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30% 감면해드린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 농업 기반 시설, 곡물 건조기, 저온 저장고 설치를 위한 측량 시에는 감면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이것도 감면해준다. 이렇게 했고요. 국가 유공자 장애인도
감면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재복구 측량, 산불, 이런 거 측량할 때는 수수료 5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피해로부터 2년까지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있고요. 행복 나눔 측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수료 100% 어려움 있는 분들, 저소득층한테는 100% 감면까지 해주네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보험 측량 순차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겠죠?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요거 간편 수수료 계산 요게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먼저 우리가 뭐 해볼까요? 분할을 해볼까요? 분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는 데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181에 1번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적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게 2268평방부터 전이했어요. 한 필지입니다. 이걸 한번 분할을 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이만큼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렇겠죠? 작은 거죠? 그거 했더니 이제 적용 구분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본, 담장, 눈두, 도로, 현황도로 나누어서 면적 산출하는 거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선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뭡니까?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된 선을 나누는 거. 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면적을 많이 자를 수도 있잖아요. 면적을 딱 잘라주죠. 이렇게 140%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몇 개를 할까요? 한 4개를 잘라본다고 할까요? 이렇게 4개 잘랐어요.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4개를 자르니까 2200이니까 500으로 할까요? 500씩으로 500 500 500.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768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분할해서 측량 수수료하고 건강해서 그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좀 해볼게요. 이렇게 96만 4천원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물론 이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차가 좀 있어요. 뭐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경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해보는 거죠? 아, 대략적으로 분할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4필지를 하니까 이만큼 나왔죠. 만약에 2필지를 하면은, 3필지를 하면 더 적게 나오겠죠? 5필지를 하면 이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나오잖아요. 총 한 건은 뭐 수수료 감면 경감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는 유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편 수수료 계산식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분할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겨찾기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계산했듯이 뭐 복잡하게 전부 다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 참고적으로 아는 거고, 왜 알 필요는 없겠어요? 여기가 아주 간편 수수료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면 되냐 안 되냐 판단하고, 일람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니까 어떻게 보는 것만 알려드렸어요.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예전에 포스팅할 때는 경계 보호 측량만 있었어요. 이거 2019년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보 나눌 수 있고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상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 있는 자료들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위에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를 검색하면 될 거예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검색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실전 투자반에서는 매매 분할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그 분할을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필요금 공제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개발 비용의 부담금이라든지 다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는 거는 꼭 필요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많이. 그래서 우리는 지적 센터, 뭐 측량 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측량은 분할 측량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경계 보고 측량도 알아야 되겠죠.
지적 현황 측량도 알아야 되고, 등록 임야에선 등록 전환 측량, 요 4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 필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필지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다는 거, 수수료가 많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지는 뭐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 잘 되는 면적으로, 매매 면적으로.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분할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은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정리 쭉 한 겁니다. 그렇겠죠? 측량입니다. 측량. 측량인데, 이 개념은 어려워요. 어렵죠, 개념은. 근데 우리는 쉽게 하자고요. 요거 4가지만 딱 나왔잖아요. 요거. 분할 측량, 경계 보건 측량,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임야. 그리고 뭘 안다고요? 한 필지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알아본다? 지적 측량 발주센터. 여기서 우리는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비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감면도 알 수 있고.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 아닌가요? 이런 걸 전부 아는 건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하려면 우리 뭐 암기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있죠. 우리는 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반 연구할 때 바로 이 지혜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수학 센터에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되죠. 제가 만약에 지식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은 암기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암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면, 만약에 이 측량 비용이 해마다 똑같아. 한 10년간 똑같다고 쳐요. 기준이, 열람표가, 일람표가. 그러면 암기할 만하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볼 때, 측량비 얼마나요? 저희 입으로 탁 나오죠.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암기했죠, 그때는. 근데 해마다 다른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입니다. 얘기가 안 나오죠. 네,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봐야 합니다는 뭘 봐야 돼요? 바로 이걸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건 어떻게? 측량 설계 사무소에 물어봐서 얼마, 아니면 직접 여기 문의하는 거죠. 얼마 나온다고. 얼마 나온다고 문의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토대 투자 언어, 익숙함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전 투자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서 지적 측량, 분할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등록 전환 측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